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한쪽 구석에 있으면 잘 안 보일까봐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나주에서 이런 역사적인 에너지 포럼을 하게 된 것을 너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이제 전라남 도에서 에너지 산업국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이런 날을 꿈꿔왔어요. 예, 정말 3년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과 태양광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해왔잖아요. 그거를 그렇더라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시대의 역사를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탄소 중립이니 탄소 국경 조정 제도니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집권해서 잠시 멈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트럼프가 4년을 집권하지 400년을 집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과제는 또 인류의 이념은 중단 없이 간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이런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성대하게 개최하게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나주의 부시장으로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제 이제 산업부 차관님 오셔서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 그걸 탄생하게 된 배경, 필요한 이유, 또 그걸 활용하는 오늘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산업을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그 맥락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부터 좀 나주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주는 사실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이 전 세계에 6만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몇 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4만 개가 있었는데 호남에 2만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고인돌이 호남에 있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세계 인류 최초로 아마 벼 화분이 검출됐는데 구석기 시대 유물에 있는 데서 세계 최초로 아마 벼농사를 졌다고 할 수도 있죠.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마하느 시대에는 나주여부를 통해서 오신 분은 금동관과 금동 신발을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네. 2000년 전에 자 경주는 1000년 고도, 나주는 몇 년 고도? 2000년 고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고도였어요. 아주 잘 사는 도시였고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정말 곡창지대로서 전국의 팔도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서울보다 더 많이 낸, 한양보다 그런 도시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70년대까지도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죠. 왜냐? 우리의 생명은 뭐였어요 그때? 쌀이었죠. 쌀. 근데 지금의 시대는 뭐가 생명입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첫째 인류가 태어나서 직립보행하는 게 굉장히 큰 거고 또 불을 발명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다음에 혁명은 농업혁명이라고 생각하죠. 농업혁명.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저는 지금의 시대는 AI 혁명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대표님께서 쭉 설명하신 게 AI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걸 어떻게 안 해도 돼. 저를 보시라고 내가 일부러 안 넘겨요. 한눈 팔지 말라고. 비밀인데. 그래서 AI 혁명의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 전기가 중요해요. 지금 일반적인 구글 검색 엔진보다 이 AI 추론까지 하려면은 그 전기가 30배가 든다 그래요. 반도체에서 30배.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 자만이 적자 생존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전기 주권론을 세계 최초로 주창한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전기 주권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 우리가
그 과거에는 쌀이 생명이었지만 전기가 생명이고 그 중에서도 전기에도 혈액형이 있다. 혈액형이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정말 순수 혈액형의 전기다 이거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만이 적자 생존.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 전남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만 해도 30기가를 계획하고 있고 벌써 21기가를 발전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3.2기가 집저가 단지 산업부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정부 어렵게 해서 여기 집저가 단지 승인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자원이 많은 전기 부존 자원이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많은 우리 이곳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가 나온 그 개념의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쌀은 그 수출하고 배로 가든지 화물차로 가고 배달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전기는 배달 못 갑니다. 왜냐? 전력망 개통이 포화가 된 거죠. 그렇죠? 포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전력 개통만 한다고 하면 송전솔로만 한다면 들어놓고 데모하고 그래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달이 불가능해요. 쿠팡으로 배달이 불가능하고 아마존에서 배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그게 뭐냐? 에너지 분권입니다. 지산지소.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그 개념을 만드는 게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의 개념이고 마이크로 그리드 개념이고 그거를 에너지 AI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그 에너지 AI를 실현하는 데서 우리 지역이 가장 적지라는 것이죠. 첫째, 이런 글로벌 에너지 포럼도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것 자체가 우선 적지이고 그건 뭐냐면 인적 자원, 우리 켄텍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 그런 인적 자원이 인력 양성에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전기 우리가 자급률이 전남은 198%예요. 100%는 우리가 쓰고 100%는 서울로 보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량이 늘어날 건데 이걸 여기서 소화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지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용수, 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댐이 마다 많고 해서 그 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가 이제 다행히 바뀌어서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리백 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법도 만들고 있어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인센티브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요. 인센티브 폭탄을 달라. 100개 이상. 여러분 맞죠? 이 기업이 오려면 서울에 있는 기업이 이리 오려면 글로벌 기업이 오려면 이제는 한두 개의 인센티브로는 되지 않습니다. 수백 가지 인센티브. 심지어 저는 그랬어요. 기업에만 인센티브 주는 거는 안 된다. 우리 서울에서 오는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리 오려면은 와이프가 사표 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뭐 죽는지 알아요. 여기 한정에서 오신 직원들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오기 전에는 죽는지 알고 있잖아요. 와이프가 사표 써라 간다? 저도 여기 내려올 때, 올 때 사표 써라고 했어요. 사실은. 절대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불고 했는데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와보면 아는데. 그래서 근로자들이 여기 살기 좋도록 근로자 개개인에게도 인센티브 달라. 이를테면 근로소득세를 100% 10년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 와도 돼. 신랑 없어도 살고 부인 없어도 산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까지 데리고 온다. 어린 자녀는 데리고 오면은 한 가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뭐냐?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지역이 살려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앞으로 1년에 50만 명이 줄어요. 포항 인구가 줄는데 100년 뒤면 누가 남겠어요? 100년 뒤면은 당군 할아버지 한 명밖에 안 남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굉장히 한가해. 너무 한가해.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울부짖고
하고 다녔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인센티브를 막 이야기하는데 정부에 가서 여러분 종이학이 되려면 몇 번을 접어야 돼요? 1000번을 접어야죠. 저는 그런 심정으로 정부 또 관계 요로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좀 제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나주가 우리 전남이 1등할 수 있는 걸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1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재생에너지 기반한 산업입니다. 우리가 100등 하고 있는 것을 달려가서 1등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어진 여건이 너무 훌륭하게 갖추어 있을 때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에 이제 촉구하는 이제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들어요? 바다에서 만들잖아요. 바다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훌륭해. 바다에서 다 만들려고 그래. 이거 산에서 배를 만들려고 그래. 예를 들자면 이런 데이터 센터,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초론형 데이터 센터를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많은 곳으로 해야지 왜 산에서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전기가 많은 곳으로 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어이 한전에서 수전시장을 안 받아준데도 목숨 걸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서울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좀 촉구하고 싶고 정부에도 촉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마당을 만들어주고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수백 가지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된다.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가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고속도로를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부 구축하려면 얼마가 드냐? 최소 60조가 들어요. 한전이. 많게는 100조 원이 들어요. 그 수많은 재원을 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놓으면은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 고속도로는 일부 멋있어도 에너지 고속도로는 송전탑 멋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8차선을 놓을 게 아니라 다 하려면 8차선이 필요하죠. 3, 4, 5를 8개 놓는다든가 서울을 쭉. 근데 저는 그 중에 4개만 구축하고 그 4개의 남는 50조는 지방의 인센티브로 투자하자 이거죠. 정부가. 근데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부서가 다 달라. 부서가 달라. 산업부 다르고 기재부 다르고 뭐 다르고 저한테 그런 자리를 결정할 자리를 해주면 제가 과감하게 다 하겠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거기 뭐 그런 자리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저 주어진 사명에 우선은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차세대 전력망에 구축할 수 있는 또 가장 적지 전남 그중에 나주가 중심에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고 이 전력망은 사실은 사람의 혈관과 같습니다. 산업에서 혈관이에요. 그중에 나주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에 투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